2025년 5월 생명보험 실전 문제풀이 21번부터 40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하는 지금 부분이잖아요. 자, 1번, 3번, 4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보장 대상을 보면요. 재산상의 손해라고 돼 있어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 그러니까 생존과 사망을, 생사를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의 대상이에요. 손해보험은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게 바로 손해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보상 원칙은요. 생명보험은요. 정해진 약정한 금액을 드립니다. 사망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액 보상이 기본 보상의 원칙이고요.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본 것만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 이제 손해보험의 기본 보상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잘 설명을 했고 3번 보험 기간은요. 손해보험, 여러분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기간이 어때요? 짧아요. 그래서 확정된 기간 동안에 단기간 보상하는 게 이거는 손해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은 어때요? 장기 또는 종신까지도 가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취급회사는요. 자, 생명보험 계약은 당연히 생명보험회사에 취급을 하는 거죠. 손해보험회사에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 취급을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보험계약은요.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자, 그래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고지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고지의 대상이 맞습니다. 자, 3번 계약 체결 시 그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하는 선택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부합 계약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상품을 계약을 할 때 뭐 가입한 조건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약관을 우리가 교부받거든요. 그리고 고객은 그 부분을 전체로 이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약관을 받고 전체로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좀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합 계약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보험회사는 상인이므로 상법을 적용하지만 보험계약자는 그렇지 않다? 네, 우리 보험계약은 상거래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든 보험계약자든 상거래사항의 어떤 대상의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고 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박스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을 작성할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기초서류입니다. 기초서류. 그래서 기초서류는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서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방법,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조건, 그 다음에 보험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요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기초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것은 기초 서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건 뭘까요? 예, 우리가 기초 서류를, 우리가 거기 보면은 보험업법상 문제에 나오잖아요. 보험업령상 신고사항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금융위원회에, 그렇죠,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1번 기초 서류와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주계약으로 보험사고의 기준을 분리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생명보험 상품을 분리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기보험이냐, 뭐, 종신보험이냐, 뭐, 예를 들어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뭐, 여러 가지 분류 상태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주계약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주계약에서 뭘 보상해 주냐를 가지고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계약을 보험사고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들? 네, 사망을 보상하느냐, 생존을 보상하느냐, 이 두 개가 혼합되었느냐 이죠.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그 다음에 생존을 보상하는 건 연금이나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은 뭐 유니버설이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었죠. 자, 그러면 주계약의 보험사고 해당하지 않는 건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갱신형은 뭘까요? 자, 보험료가 일정 기간에 다시 보험료가 재상정되는, 그래서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 새로 보험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재계산하는, 재산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박스 한번 볼게요. 자, 종신보험은 보험 보장기간이 가인 상품으로 가인보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험기간이 어때요? 종신이죠, 종신. 그죠? 길죠. 종신보험이니까. 그리고 무슨 보험일까요? 나에 들어갈 말은 자,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낸 돈보다 그 이내인 주 목적이 뭐예요? 보장을 주로 하는 목적이다라고 해서 저축이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종신보험은 보장을 받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다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신보험은 다이라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라고 했는데 다에 해당하는 게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는 피보험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피보험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를 보장하는 걸까요? 피보험자의 종신보험은 그저 사망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생존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박스 한번 볼게요. 일반 상품과 달리 안정성보다는, 자, 그쵸. 변액보험은요, 안정성보다는 뭐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것은 수익성이겠네요. 그럼 우선 3번, 4번은 탈락시켜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익성을 중시해서 운영하며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1, 2번 중에 계약자 아니면 보험회사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이에요. 그럼 우리 투자 상품 증권사나 이런 데서 선전할 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기속된다고 하죠? 계약자, 투자자에게 기속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수익성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 청약을 거절했다? 그러면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33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요 시험 문제랑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자 들어가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장애인 전용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요. 일반 상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험가입 기준은 다를까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면 차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동일하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 신고센터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에 두고 있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5명 뭐 이렇게 그렇게 인원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한번 살펴볼까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교육은 연 1회입니다. 연 1회. 그러니까 2년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라고 해야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여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퇴직금 제도는 사내에 보유를 하는 거죠.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보험사나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기는 거니까 외부 금융기관에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가 아닌 것이고요. 4번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것만 그러면 틀리다고 했죠. 자, 퇴직연금은요 1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납입 기간이 안 된다. 그럼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4번도 틀린 것입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은 매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매일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적립된 금액을 3개월마다 평가하여 계약자별로 배분하게 된다. 자, 여러분 3개월마다 평가한다. 우리 앞서 1번에서 뭐라 그랬죠? 매일 변동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매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별도의 판매 자격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액은 시험을 합격한 분들만 판매할 수 있고 4번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액보험 자체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연령과 위험률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유지하는 보험이다라고 했는데 그죠? 갱신형은 그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험률을 산정해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갱신형 보험을 잘 설명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저축보험요. 어디 보험사에 들었다가 어디 보험사 이렇게 이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라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라고 했는데요.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하면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도가요. 5천이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들? 5천이 아니라 4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5천이 아니라 4천이라고 해야 되고요. 4번 변액보험은요. 투자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생명보험의 특징인 정액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손해보험의 특징인 실손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과 손해보험의 성격, 정액보상, 실손보상이 모두 합쳐져 있는 더해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검정색, 흰색을 더하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보험을 그레이존, 그레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그레이존에 위치하는 보험이다. 요거는 자동으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네요. 손해보험사는 재산보험 겸용이 불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보험은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겸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예요.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파는 상품이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선택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상품은 양쪽 다 팔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금이나 퇴직연금이 그렇고요. 그리고 재산보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목 겸용 가능하도록
법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겸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은요. 생명보험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디에 존재할까요? 네, 바로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은 그 손해난 부분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실손보상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 요거를 금전적으로 산정을 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맞는 거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1번 왜 틀렸을까요? 피보험이익은 목적물의 미래 가치를 최고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2번 존재 여부나 기속이 보험사고 이후에 확정된다. 그 보험가입하기 이전에 이거 보험은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를 미리 확정하고 미래에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후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확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가 아니라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생명보험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뿐이고요.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3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재산보험의 상품 분류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보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장기 간병보험이래요.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간병보험에 해당하겠죠? 질병보험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치아보험, 치아는 뭘까요? 치아가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질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치아보험은 간병보험이 아니라 뭘까요? 질병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3번 교통재해래요.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해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게 연결된 거는 3번이겠네요. 그리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이 간병 상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해보험이 아니라 간병보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인데요. 질병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되죠. 그리고 무슨 돈을 준다? 계약자 적립액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이 지문 자체는 계약자 적립액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2번 연령이 증가해도 위험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해보험이잖아요.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질병보험입니다. 근데 상해는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높아지지 않는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상해보험은요. 보통 1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인 거는요. 질병보험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세나 75세 이렇게 고연령자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질병보험은 고연령자가 가입이 좀 어렵겠지만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가 양호하다면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이 높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5번 다음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빠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박스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탈락이고요. 자, 그러면 3번,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뭐라고 하죠?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계약 후에 이렇게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알리는 걸 뭐라고 해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거 계약 후에 직업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지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대요. 자, 여러분 이거 맞나요?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죠. 계약자 적립액 지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기납입 보험료를 지금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병보험은 고연령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이 현저히 높을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특화된 질병만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는 낮지만 보장하는 질병의 종류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암 진단비랑 3대 암 진단비가 있다고 하면 암 진단비는 위암, 폐암, 간암 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3대 암은 예를 들어 지정을 해요. 위암, 폐암, 간암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싸요. 그런데 범위는 몇 가지만 되는 거죠. 그거를 3번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어떤 제한을 주는 거예요. 뭐 10년 이상 뭐 이런 제한은 보험회사 주는 거고요. 단 그거는 있어요. 15세 미만은 뭐 이제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상법에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당연히 상승, 오르죠. 맞는 이야기이고요. 암도 질병이니까요. 자, 2번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일정 기간 이후에 보장이 개시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암 진단비가 상당히 이제 고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억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일정 기간, 보통 대기 기간이라고 하죠. 90일, 통상 90일입니다. 이제 이런 기간들을 두고 그 이후부터 보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이고요. 3번,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급격 우연 외래는 상해 사고의 요건입니다. 암은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보험에는 해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네, 3번. 급격 우연 외래는 상해사고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이 되었을 때는 보험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보험에 있어서. 요거는 뭐 기간은 뭐 2년 이내사도 1년 이내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이내는 뭐 가입 금액이 1억이면 50% 5천만 원만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를 할 수가 없죠. 만 15세 미만 사망하게 되면 땡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을 하면은 계약자 적립금을 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사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을 못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 그러니까 원금, 최소 원금은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금, 계약 전액하고요. 계약자 적립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둘 중에 더 높은 돈. 그래서 계약자 적립액이 납입 원금보다 높다면 더 높은 돈을 주고요. 둘 중에 비교하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납입 금액보다 낮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납입한 원금, 보험료 전액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위험률 변동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위험률 변동 제도는요. 간병보험에서 적용을 하죠. 이에 대해서 맞는 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1번, 2번, 4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1번 보험기간 종료 후에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된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제도인 거지 위험률의 변동에 따라 조정이 되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되돌려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여 보험료 변동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충분하면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를 빠르게 진입하다 보니까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얼만큼 사고 발생이 많이 나고 보험금이 많이 나갈지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험률 변동 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여 변동이 없다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실손보상의 비례보상되므로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3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 뭐 준다 그랬죠? 계약자 적립금 지급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의 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판매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급여 항목은 주계약 기본형에서 보상이 되는 거고요. 비급여가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1번부터 4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